다음 아이템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아이템 이 청와대 옮긴다. 입니다. 이 청와대 영빈관 옮긴다라고 네. 잡아봤는데요. 이 주말 사이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가 추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잡아본 이 아이템처럼 청와대 영빈관을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이 김건희 씨의 이 7시간 동안 추가 녹취가 공개된 그 얘기를 지금 하다가 갑자기 좀 대국민 담화로 넘어갔는데 그 얘기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아까 청와대 영빈관을 옮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추가 공개된 녹취에 담긴 내용인데요. 이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짚어보면은 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 이모 씨가 이 김건희 씨에게 아는 도사가 총장이 대통령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청와대 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말에 김 씨가 응, 옮길 거야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에 이모 씨가 옮길 거예요라고 거듭 확인하자 김 네. 씨가 응이라고 답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청와대 영빈관이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걸 옮긴다고 하는 걸까라고 궁금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네, 영빈관은 이 국내외 귀빈을 맞이하는 2층짜리 건물인데요. 이 사진을 조금 보시면요. 이 외국 대통령이나 총리, 저 뒤에 보시는 저 2층짜리 건물이죠. 외국 네. 정상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이곳에서 대규모 회의나 만찬, 이 공식 행사들이 열려왔습니다. 네. 이 열린공감 TV 측은 영빈관 터가 좋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런 대화가 오간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여권에서는 이 김건희 씨가 무속적인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정권을 잡았을 때 청와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 터가 안 좋아서 청와대 영빈관을 옮긴다라고 한다면 이 결국 또 이 무속 논란이 휩싸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 추가 공개된 통화 녹취 중에서 무속 관련한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요. 네. 먼저 김 씨는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와의 통화에서 남편도 약간 영적인 끼가 있다. 서로 호랍이 과부팔자인데 나랑 그렇게 연결이 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대목도 추가로 공개가 됐고요. 네. 그 밖에 MBC도 윤 후보와의 인연, 이 과거 이야기가 언급된 이 네. 녹취 부분을 추가로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이번엔 무정 스님이라는 사람이 이 녹취 부분에 나옵니다. 이 김 씨가 통화에서 남편이 사법고시가 계속 떨어져서 네. 한국은행에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이 무정 스님이 3년 더 해야 한다고 했는데 네. 딱 3년 더 하니까 붙더라. 검사할 생각이 없었는데 검사 팔자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 검사가 됐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용하다 나오고요.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는 성렬이하고 맞는다라고 했다면서 무정 스님이 뭐 일종의 중매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발언도 보도가 됐습니다. 김 씨는 무정 스님이 뭐 점쟁이 이런 게 아니라 혼자 돛 닦는 분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윤 후보 측은 MBC가 사적인 내용 방송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방송했다면서 좀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얘기에 따르면 어쨌거나 이 윤석열 후보랑 김건희 씨가 결혼하게 된 이 소개를 뭐 그 스님이란 분이 했다라는 건데 뭐 결혼을 뭐 누가 소개를 해서 했든지 간에 뭐 당사자들 간의 문제일 순 있긴 합니다만 윤형걸 대표님 지금 보면은 이 김건희 씨 발언 중에 우리 남편도 영적인 사람이랑 나랑 좀 연결이 됐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근데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공격했었던 이 무속 프레임, 무속 논란은 김건희 씨에 좀 이게 한정돼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우리 남편도 영적인 사람이라라고 이 얘기를 하면 결국 이 무속 논란에 윤석열 후보 이 당사자도 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뭐 그 통화 중에 나오는 내용에 네. 그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스님은 아니고 뭐 도사, 도 닦는 분이 윤석열 후보를 20대부터 알고 있었는데 네. 하도 고시가 떨어지니까 고시 구수했잖아요. 9번 만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고 3년 후에 된다. 원래 그 하도 안 되니까 이제 한국은행 이 시험 보려고 그랬는데 3년만 더 참아라. 그때는 된다. 그래서 이게 구수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논란이 좀 있지만은 여태까지 지난번에 MBC 방송 나오고 나서는 김건희 씨 녹취록 나오고 나서 지지율이 하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까지 어느 정도 좀 연계된 게 나타났는데 이게 지지율이 어떻게 나타날까 일단 뭐 굉장히 관심을 끄는데 저는 일단은 뭐 MBC에서 한번 방송에 나옴으로써 이제 예방주사 좀 효과가 있고 네. 또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 역술인이나 도사나 이런 게 국내 대기업 그 옛날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면접할 때 그 관상 보는 도사를 옆자리에 앉히고 같이 봤거든요. 네, 네. 국내 건물 웬만한 회장들 책상 위치부터 다 풍수 또 많이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돼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그 용인할 정도가 되느냐 이게 앞으로의 판단 기준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 심심풀이로 재미로 정도 참고사항 정도로 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할 만하고 그렇지 않고 굉장히 거기에 휘둘리는 정도다. 네. 그러면은 오해사는 자체가 이게 문제가 아니냐.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저런 데 휘둘려서 도사나 역술인 점성술사한테 휘둘려서 되겠느냐 하면 여론이 뭐 급반전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거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지금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사적인 오해, 처가에 관련된 오해 이거를 빨리 끊고 가려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대표님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뭐 크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란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씨 발언 중에서 사실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이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 바닥에서 누가 굿하는지 다 나한테 보고가 들어온다. 김건희 씨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굿 의혹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겁니다. 뭐라고 했는지 이 보도 내용을 직접 보시면요. 네. 이 서울의 소리 관계자가 홍 의원과 유 전 의원도 굿을 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고 이 밥하는 김 씨의 녹취가 나간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후보가 이 홍준표 의원을 만난 뒤로 당내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는데 네. 우리 이걸로 좀 원팀에 찬물을 더 끼얹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러면 이 대화에 나오는 당사자들 이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은 이 발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네, 김 씨의 보도 내용이 나가고요. 네. 우선 홍 의원이 반응했습니다. 보시면은 청년의 꿈에 거짓말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참 무섭다. 네. 내 평생 굿한 적 없고 무속을 믿지 않는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이 자맹을 이어가던 유 전 의원도 직접 나서서 SNS 글을 올렸는데 이게 경선 이후에 첫 입장 발표라는 점에서 좀 더 눈에 띕니다. 네. 이 김건희가 녹취록서 나에 대해 말한 부분은 전부 허위 날조임을 분명히 밝힌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린다라고 남겼습니다. 두 후보 모두 거짓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또 윤 후보가 네. 상처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녹취록 관련해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이 부분 듣고 오실게요. 어쨌든 이 녹취록에 의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나 상처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인의 입장에서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아 기자가 지금 선임 기자로 좀 꼼꼼하게 지금 취재를 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단순히 뭐 무속 논란의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금 원팀 상황으로 이 논란이 좀 번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특히 윤석열 후보, 홍준표 의원은 경선할 때 이 무속 얘기, 뭐 왕자 이거 얘기하면서 또 한바탕 또 설전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김건희 씨의 녹취록 이게 녹취된 때가 보시면 날짜가 지난해 10월 14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달 초에 경선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네. 나와서 이 주술 논란에 한참 휘말렸을 때 이 김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 당시 윤 후보 이 손바닥 왕자 논란에 대해서 네. 이 어느 후보는 빨간 속옷을 입고 나온다고 하더라라고 돌려서 언급하면서 사실상 홍 의원을 저격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 모습도 보고 오실게요. 또 뭐 주술 뭐 운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 뭐 이 부적을 손바닥에다가 펜으로 쓰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글쎄 지지자의 그런 응원도 좋지만 들어갈 때는 좀 그걸 좀 신경을 써서 지우고 가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어떤 분은 정말 속옷까지 말이야 막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탁한 분들도 있는데 뻔히 아는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뭐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네, 홍준표 의원은 지난 96년에 전계에 입문한 이후에 계속해서 뭐 빨간색 열정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라든가 뭐 속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네.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후보가 직접 언급을 하니까 또 그때 홍 후보가 해명을 낸 게 있습니다. 보시면 나는 무속을 믿지 않는다. 붉은색은 정의와 열정의 의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두 사람 불과 사실 며칠 전에 만찬하고 기분 좋게 헤어졌는데 지금 뭐 그 뒤에 뭐 공천 얘기 불거지고요. 또 지금 이렇게 뭐 주술 논란이 불거지고 이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 심지어 뭐 홍준표 의원은 복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뭐 출당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홍 의원 소식은 저희가 주로 청년의 꿈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기 올라온 글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과 인연 끊어야 한다라는 글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홍 의원이 권영세 의원 말대로 출당이나 시켜주면 마음이 편하겠다. 대선 잘못되면 내 탈만 할 테니라고 답을 달았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출당을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잠깐 보시면 이 뻔뻔하다는 말에 윤석열이 먼저 떠오른다라는 글도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우심흑, 그러니까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다라는 닭구미를 달았습니다. 근데 이 면후심흑이라는 비판은 예전에 이 대장동 의혹에 휘말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홍 의원이 똑같이 비판한 적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윤 후보를 두둔하던 예전에서는 태도가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제 기억에 이 홍준표 후보가 저 청년의 꿈에 뭐 이재명 후보를 뭐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모두가 이렇게 올렸더니 거기에 그래도 뭐 양아치를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똑같이 면우심묵이라고 이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아니, 홍준표 의원이 먼저 이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좀 순서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선후를 네. 따집니다. 네, 이 둘의 만남에 대해서 이 공천 얘기가 나왔고 그 네. 뒤로 이제 홍 의원이 구태다라는 표현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쓴 게 문제가 됐죠. 네. 여기에 대해서 홍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 국민의힘 선대위는 오히려 홍 의원이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 국민에게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또는 이 홍준표는 현명한 분이니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라는 얘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 후보는 홍 의원 관련 질문에 누가 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 좀 그만해주면 안 되겠냐라면서 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서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지금 보면 이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심해서 결국 끊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전에 이 원팀이 좀 갈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최초에 나올 때 했었던 얘기가 그래도 정권 교체라는 큰 대의가 있고 홍준표 의원도 향후 이 정치 활동을 하려면 두 사람이 결국 힘을 모으지 않겠냐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아예 출당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좀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만들까요, 이 계기를? 네, 참 어려운 걸 물어보시네요. 지금 답이 어려운데 지금 급한 거는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보다 홍준표 의원이에요. 왜냐면은 윤석열 후보는 원래 홍준표 의원과의 원팀을 만들려는 이유가 2030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인데 이미 이제 지지율이 2030이 돌아왔어요. 특히 이준석 당대표하고 당 내용을 봉합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잘하면서 2030 또 겨냥 선거 네. 전략을 피면서 2030은 홍 의원 없어도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홍 의원과 원팀이 안 돼도 지금 크게 아쉬울 게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당내에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측에.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리고 명분도 있죠. 왜냐하면은 원래 홍 의원을 품지 원팀을 구성하지 못하면은 윤석열 후보한테는 리더십이 부족하다, 정치력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지금 상황을 맞는 게 윤석열의 리더십이 문제가 아니라 홍 의원의 구태 때문이다. 공천거래 최초가. 구태 때문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명분도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 있어요. 그렇다면 답답한
답답한 건 홍 의원이죠. 말씀하셨듯이 6월 이제 지방선거에 아마 대구시장 출마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홍 의원이. 이런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선대위에 합류 못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되는데 일조를 하지 못하면 대구시장 공천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원들이 일단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선을 하든 뭘 하든 아마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되는 것조차 어려울 텐데 그러려면 지금 홍 의원이 이제 답답한 거예요. 일단 대선 이후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제 앞으로 뭐 출마를 안 한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다시 이제 원래 대선 관련 언급 안 하겠다고 한마디로 절필하다시피 해놓고 말은 해놓고 면허 심으기라든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있고 네. 또 내가 마치 공천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추천을 한 거다. 윤핵관이 나를 음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상황이죠. 오죽 답답하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겠습니까? 그럼 네.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좋은 모습, 뭐 지금 당장 홍 의원에 필요한 건 아니더라도 원팀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무래도 지지층이 더 결집할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홍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다시 이제 원팀 화합 분위기로 가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윤석열 후보보다는 지금 홍 의원이 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되는 방법도 있어요. 종로 지금 이제 거기는 전략 공천을 하기로 네네.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여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뭐 최재형 후보니 원희룡 뭐 전 도지사니 또는 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니 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인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만약에 이런저런 고민 끝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후보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이 합류하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면은 합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홍준표 의원이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한다든가 이러지 네. 않고서야 지금 급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하는데 지금 홍 의원은 사과까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난 거래한 게 아니다. 추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빨리 누군가가 당내에서 중간에 만들어서 누군가가. 그렇죠. 중간에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뜻 이제 네. 중간에서 왜냐하면 네. 홍 의원 편도 가끔 이준석 대표가 들고 그랬거든요. 홍 네, 의원도 네. 이준석 대표한테 신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역할을 이준석 대표가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뭘지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은영미 위원께서는 지금은 중재자가 좀 필요해 보인다. 이준석 대표를 좀 주시해 보자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얘기가 잠시 국민의힘 원팀 얘기로 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김건희 씨의 이 추가 공개된 이 녹취 얘기를 들어가 보면 민주당은 지금 안 그래도 이 무속 프레임에 계속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굉장히 이 무속 프레임 더 확실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좀 호재를 만난 그런 상황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주말 내내 민주당은 이 무속 논란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이 김건희 씨와 주술인과의 관계를 묻는 보도가 하루도 빠짐없이 나온다면서 네. 이 주술 비선 선대위다라고 국민의힘을 몰아붙였고요. 이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객관적 근거 없이 악의적인 무속 프레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적극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 국민의힘 특히 윤 후보와의 인연을 김건희 씨가 얘기한 부분을 특히 문제 삼았는데요. 네. MBC가 사적인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에 약속을 했고 이 점이 가처분 결정의 범위를 정하는 주요 요소였는데 위법이 분명하다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사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네.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논란의 핵심은 비선 실세 의혹입니다. 그가 법사인지 도사인지 중요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설명대로 임명장도 받지 않은 인사가 직함도 없이 어떻게 캠프 관계자를 지휘하고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비선의 고리를 밝혀야 합니다. 저는 그 형평성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뭐 평소 욕설이라든지 기타 그 형과의 그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공평하게 이 보도를 해줄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여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특히나 이 김건희 씨 녹취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라면서 비교적 절제된 입장을 보이던
이재명 후보도 이 네. 무속 논란은 좀 콕 집어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무속이나 샤먼이 국정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꾸준히 네. 윤 후보를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추가로 공개된 녹취에서 뭐 무속 논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김건희 씨의 태도 논란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열린공감 TV가 이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가 인터뷰를 거절을 하면서 나는 인터뷰하면 안 된다. 차라리 우리 오빠를 만나서 한번 물어보라라고 말하는 대목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해당 이 채널은 김 씨가 언급한 이 오빠가 네. 자신의 친오빠를 지칭하는 아, 것이라고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밖에 이 김 씨가 일반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김건희 씨의 추가 사과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네. 이 김 씨의 공개 활동 시기를 좀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김건희 씨의 이 추가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도 좀 주시해서 이 뭐라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사과를 하는지도 좀 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템은 사실 김건희 씨의 추가 녹취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보긴 했는데 사실 이 안에서 국민의힘 좀 원팀 상황도 좀 별개로 좀 떼서 이 두 꼭지로 이 다루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